안녕하세요. 경희서당의 강경입니다. 오늘 논어 구절 한 편 보시겠습니다. 자, 논어,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기편의 16번째 구절, 위령동의 27번째 구절, 이인의 14번째 구절인데 어느 정도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모아봤고요.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논어의 공자님이 어떻게 말씀하신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하기편에 자활, 불안, 인지, 불, 기지요, 환, 부지, 있냐라 라고 해서 외우고 계신 분들도 많지요. 자, 자활, 공자께서 불환, 근심할 것이 없다. 어떤 것은 사람인자와 몸기가 같이 나오면 사람인자는 다른 사람인이고요. 기자는 나를 뜻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근심할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근심을 하여라. 뭐를요? 다른 사람을 알지 못하고 있지는 않나? 그걸 근심하라. 누가? 네가. 그래서 근심할 것은 근심할 게 없는 것이 남들이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거에 근심하지 말고 네가 남들을 알지 못하는 것은 뭐가 있는지를 근심하라 라고 했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근심하지 말며 내가 남을 알아주지 않음을 근심하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얘기는 사람들은 다 이걸 근심하고 있죠.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노력했고,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이며, 내가 얼마나 애쓰고 살고 있는지를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분하고 억울해서 다툼이 있고, 서로의 관계가 어그러지는 경우가 많죠. 저도 당연히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우리 경희서당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정말 영상을 매일매일 노력해서 만들고 올리고 부족하지만 매일 어떻게 끊이지 않게 해드리려고 하는데 생각만큼 많이 보지 않고 영상 보는 조회 횟수나 구독자들이 생각만큼 팍팍 늘지 않는 것을 보면 때로는 나의 노력이 너무 조금 저평가되는 건 아닌가, 노력에 비해서 너무 속도가 느린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 안 해봤다고 하면은 거짓말이죠. 그렇지만 내가 묵묵히 누구한테 알아달라고 하고 있는 행위긴 하지만 저의 만족감도 있고 또 꾸준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꼭 성실하게 아무리 바빠도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리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남한테 인정받으려고 계속 이렇게 했다면 이렇게 성실하게 하지 못했을 거예요. 다만 내가 누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한두 명이라도 이 영상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면 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제 얘기를 한다면. 그래서 사람이 남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면 근심하다가 어그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남들을 위해서 내가 혹시 남의 수고로움을 알아주지 않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 영상 보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써주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시간이 되는 한 꼭 답글을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의 보답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 편에 우리는 남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들이 있지만 너무 그것에 신경 쓰지 말고 내가 남들을 알아주지 않는 것은 없는지 그걸 근심하라고 하시네요. 좀 울림이 있는 글귀고요. 또는 어떤 글귀가 있는지 볼게요. 미령동 27번째 공자왈. 자, 중오라고 읽으셔야 됩니다. 중오지 필찰언이요. 중호지 필찰언이다 라고 했습니다. 많이 아시죠? 많은 사람들이 미워하더라도, 그를 미워하더라도 반드시 살펴보아야 되며,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더라도 반드시 살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미워한다 해도 반드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해도 반드시 살펴보라고 했는데 제가 빨간색으로 반드시를 한 이유는 정말로 사람들이 살펴본다고 하지만 살펴보는 것을 대강할 수가 있는데요. 연예인들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좋은 점만 있는 거 아닐 수 있고요.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데 그 사람이 정말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을 평가할 때 단면만 보고 보지 말라는 말로 저는 이걸 이해를 했는데요.
우리 군맹평상이라고 하죠. 코끼리를 맹인들이 만질 때 평가를 코 만지는 사람, 귀 만지는 사람, 꼬리 만지는 사람, 다리 만지는 사람, 코끼리 평가가 다릅니다. 그것처럼 사람을 한 것만 보고 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미워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좋아한다라고 해서 대중 심리에 끌리지 말고 본질을 잘 볼 줄 알아야 된다는 말로 이해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많은 사람들이 미워하더라도 한 번 더 살펴보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더라도 반드시 살펴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누군가를 내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남들을 알아가는 과정에 관계를 잘 해가는 비법이 아닌가 싶어서 이 글귀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 다음 글귀 한번 볼까요? 리인편 14번째 글인데요. 자, 공자왈, 불안, 무위, 환, 소이립, 불안, 맡기지, 구이, 가지안이라고 했습니다. 공자께서 불안, 무위, 환, 소이립.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 여기 한번 볼까요? 지위가 없음을 걱정하지 말고 그 자리에 설 수 없음을 걱정하고, 자, 불안 맡기지입니다.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구위 가지 아니라 남이 알아줄 만하게 되도록 노력해라. 천천히 볼게요. 어려운 한자는 하나도 없는데요. 해석 부분 보시면 근심하지 말라. 무위 설 자리 없는 걸 근심하지 말고 진짜 고민은 이게 돼야 된다. 소이립 아래 보세요. 설 수 있는 방법 또한 그런 능력 소위 뭐뭐 할 수 있는 것 소위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 네가 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췄는지 뭐하라? 걱정하라. 자, 근심하지 말라. 맡기지 원래는 막지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강조하려고 해석을 두 개를 바꿨는데요. 자,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뭐 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아까 제가 앞에 부분에 했던 남들이 나를 알아주는 것에 대해서 나 안 알아주는 거에 대해서 근심하지 말라와 같은 구절이죠. 구위가지야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아줄 만하다라고 해서 가지 알아줄 만하게 되기를 그렇게 남들이 나를 알아줄 만한 사람이 되기를 뭐하라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천천히 잘 보시면 자 해석 부분 보시면 보통 사람들이 지위에 설 수 없음을 근심하지 말라. 내가 저 자리 정도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승진을 못했어요. 내가 저 자리만큼 해서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안 된 거랍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더 고민해야 되냐면 내가 아직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는 능력을 못 갖췄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죠. 내가 근심할 것은 그 자리에 설 만한 사람의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남탓, 아우, 나보다 못한 애가 거기에 갔다면 괜한 질투심과 어떤 나쁜 어떤 프레임을 씌워서 분명히 쟤는 어떤 뇌물을 썼을 거야. 뭐 아는 인맥이 있을 거야. 뭐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아부를 떨어서 갔을 거야. 여러 가지 핑계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에도 남한테서 구하는 소인 같은 태도죠. 어떻게 봐야 돼요? 나를 되돌아봐서 내가 왜 그 자리에 못 갔는지, 왜 합격을 못 했는지, 내가 왜 저 위치에 못 갔는지를 고민해서 방법을 찾아서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걸로 다시 계획을 바꿔야 되는 게 진짜 군자다운 모습이죠. 여기도 보십시오.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맨날 사람들은 고민합니다. 내가 이렇게 예쁜데,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내가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내가 죽으라고 돈을 벌고 있는데 왜 나의 노력을 안 알아주나? 그래서 안 알아주기 때문에 우리가 싸움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지 말고 뭘 하라고요? 내가 그러면 알아줄 만한 사람들이 나를 알아줄 만하게 되기까지를 더 노력하면 된다는 거죠. 나 좀 알아줘 라기보다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나를 알아줄 수 있는 상태까지 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로 공자가 말하는 군자다운 모습이고 인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위가 없음을 걱정하지 말고 그 자리에 설 수 없음을 걱정하고요. 능력을 갖춰야 되는 걸 걱정하고 자기 알아주지 않는 건 걱정하지 말고 남이 알아줄 만하게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합니다. 오늘 주제처럼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남 탓하지 말고 자기 안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논어 구절 다음에 또 중요한 좀 여러분한테 도움되는 구절로 오겠습니다.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병의서당의 강경미입니다. 오늘도 저랑 한번 한자 10분 동안 공부해 보실까요? 자, 구독, 좋아요,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시작할게요. 오늘 논어 자로 28번째 글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편에 있는 28번째 글귀입니다. 이런 문장이 나오는데요. 자로 28번째 글에서 자로가 문활, 여하, 사, 가위, 지, 사으라고 물었습니다. 먼저 오늘 배우시는 이 문장에서 자로에 대해서 조금 알고 가면 좋다고 했죠. 제가 논어를 보실 때는 논어가 공자님한테 제자들이 질문을 하면 공자님이 대답하는 그런 글귀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제자가 어떻게 물어보는지를 보셔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제가 공자 제자 이야기 12명 중에 자로는 뭐라고 했죠? 협객 출신이었기에 전문성을 겸비한 사가 되고 싶어 했던 사람입니다. 협백이라고 하면 약간 조금 더 저속하게 말하면 길거리, 패거리, 깡패, 어떤 조직 집단의 우두머리처럼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인데요. 공자에게 제자가 되면서 가르침을 받아서 사람됨이 되고 또 하나의 어떤 관직도 하게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자로가 협객 출신이었기 때문에 자기한테 항상 좀 컴플렉스가 있었겠죠. 그래서 선비가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선비가 어떻게 되느냐고 공자한테 물어보는 대목이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되면 좋겠냐? 이제 자로가 묻습니다. 자로, 문활, 여하. 어떻게 해야만 여하, 사, 가위, 지사으라 라고 했습니다. 이사, 옳을까? 가윈, 어떻다고 일러주다. 자, 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어야 어떻게 해야 사가 될 수 있습니까? 사라고 말해줄 수 있습니까? 뭐 굳이 이런 영어에서 말하는 것처럼 this, it, 그것 뭐 이렇게 해석하지 않아도 어떤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이 this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시작을 딱 하는 거죠. 정의를 내리려고. 그래서 자로가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일명 우리가 사라고 하는 그런 일러주는 사라고 명칭해 주는 것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료의 입장, 제자의 형편 이걸 이해하고 보시는 겁니다. 이 선비라는 것이 되고 싶어서 이제 자기도 옛날 과거 그런 협객처럼 생활은 안 하고 싶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공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절절시시 이이여야 가위사가 된다. 붕우 절절시시 형제 이를 하면 된다라고 하십니다. 어려운 것 같은데 또 쉬운 듯하고 한자가 겹쳐 있기 때문에 잘 보시는데요. 여러분 편하시라고 옆에다 정리를 해놨으니까 잠깐만요. 네, 절절이라고 해서 이 절자라는 것은 특히 이제 잠깐 위에서 아까 선비를 원하는 게 지금 자로가 표현하는 이 선비는 지식과 능력을 겸비한 관직할 수 있는 전문가를 표현하는 말이고요. 절절이란 말 우리가 끊을 절로 많이 아시는데 끊을 절에는 친절할 절이나 절실할 절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절절이라는 말을 써서 간절하다라고 간절하다라고 간절하게 대하다 보시면 좋겠고 시자는 굳셀 시자인데요. 굳세다가 두 개가 왔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전심전력을 다해서 노력하는 걸 시시라고 합니다. 그다음 이자는 기뻐할 이자에서 두 개 썼으니까 기쁘고 이런 뜻이겠죠. 천천히 보세요. 공자가 자로가 어떻게 하면 전문적인 사람이 될 수 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선비가 될 수 있나요? 라고 말했더니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절절하게 간절하게 시시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해요? 기쁜 상태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하는 사람만이 우리가 뭐라고 한다? 선비라고 해준다. 자, 해석을 약간 의역한 거 읽어보시면 간절하게 서로 격려하고 상호 간에 화합하는 사람이라면 제대로 된 전문 관리라고 할 수 있다. 이 관리라는 것이 자기 혼자 일해서 되는 직급이 아니잖아요.
흔히 뭐 예를 들어서 공무원 과장급이 됐다고 하십시다. 이 과장이 혼자 일해서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다하고 간절하게 뭔가를 하려고 하고 혼자는 안 되니까 화합하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가 힘도 세고 쌈도 잘하고 뭐든지 잘하지만 네가 전문가가 되려면 너 혼자 독단적으로 하면 안 된다. 화합해야 되고 또 하나 노력해야 된다. 너의 그런 성품을 다스릴 때 죽으라고 아주 그냥 굳세게 힘차게 노력해야 변화될 수 있는 것이다. 자로야 노력해라. 노력하면 잘 될 거고 그 노력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협력해야 된다. 이런 걸 좀 가르치려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절절하게 간절하게 노력해야 되고 네가 기뻐한 상태가 되려면 같이 기뻐해야 된다 해서 함께하라는 말을 합니다. 그게 진짜 선비라고 말해줄 수 있다. 그게 정말 전문 관리의 성향이고 가져야 되는 품격이고 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조금 더 비유를 하십니다. 못 알아들을까봐. 자, 친구 간에는 절절시시하고 형제 간에는 이해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조금 더불어 하시는데, 자, 친구 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간절하게 진심으로 대해주면서 시시, 서로 격려해주는 사이가 되어야 되고 형제 간에는 같이 해서 맨날 같이 기뻐야 돼요. 혼자만 기쁘지 말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 진짜 형제 간에 해야 되는 어떤 관계성의 성품? 뭐 이렇게 보시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해요? 친구 간에는 간절하게 서로 격려하고 형제 간에는 기쁘게 화합하는 사이가 되어야 진짜로 또 선비다운 사람의 태도다. 이 선비가 일할 때 여기 보시면 열심히 일을 하고 기뻐하야 이제 전문 관리가 됐지만 또 이 사람도 사람인지라 그 사람은 또 친구들하고도 어떻게 지내야 돼요? 절절시시하게 지내는 편이 좋겠고 형제간에는 같이 기쁘고 화합하는 상태가 된다면 진짜 우리가 존경할 만한 사람이 되겠지요. 자루의 성품이 아주 협객 출신이어서 아주 좀 다혈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성품이 약간 온화한 선비가 되고 싶어하는 자기의 욕구를 공자님한테 비법을 물어보니까 공자님이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노력하고 같이 기뻐하는 그런 공동체적인 활동을 하는 리더 역할을 얘기해 주면서 친구 간에 부모 간에도 이런 걸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대목입니다. 논어가 이렇게 어려워 보여도요, 같이 읽게 되고 생각해 보게 되면 참 좋습니다. 많이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 문장씩 손꼽아 보면서, 아, 이런 가르침으로 했을 때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나도 더불어서 인성에 조금 수양이 되면서 내가 좀 편안하면 상대방도 편해지고 제일 좋은 건 본인 당신이 제일 편안한 성품을 갖기 때문에 장수하는 비결 중에 하나죠. 다혈질이고 성격을 자기 성격조차도 못 이기는 사람은 장수하기가 힘듭니다. 아시죠? 그래서 남을 위해서도 있지만 항상 자기를 위해서 성품을 좀 온화하게 하시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이렇게 자로가 선비를 물어보는 것처럼 이 선비가 꼭 높은 관직이라서가 아니라 우리 될 수 있으면 산혼공상이라고 해서 신분 네 가지를 나눌 때 선비가 제일 위잖아요. 그러니까 선비다운 모습, 리더다운 모습, 지도자의 모습을 좀 지녔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런 글귀 한번 뽑아봤습니다. 같이 하시고 화합하시고 격려하시고 같이 기뻐할 때만이 모두가 다 같이 행복한 세상이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저는 또 다른 한문 문장이나 한자 공부로 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